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없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럼 아버님은 잘 계시나요? 아버님? 네. 아버님은 갑자기 또 왜 저희 아버님에 대한 관심을? 아니, 요즘 뭐 아버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튼 요즘 4월 24일이 재보궐선거인데요. 예? 아니 뜬금없이 왜 아버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냐는 거죠. 아니, 8월부터 4월 24일이 재보궐선거인데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뭐 북한의 핵무기에 묻히고 류현진에 묻히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인가요? 네, 뭐 조용필, 우리 가왕 조용필의 뉴바운스에 묻히고 이제는 해다 이제 뭐 아버님에 묻히고 낸시랭과 변희재 아버님에 묻히고. 낸시랭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뜨질 않아요. 그 저희 옆 동네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도봉구 살거든요. 저희 옆 동네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분위기가 그렇죠. 요즘 선거 분위기 너무 안 납니다, 진짜. 선거 분위기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어디 이슈를 보았을 때 선거에 대한 것보다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낸시랭 아버지 얘기라든지 뭐 류현진 선수의 그 2승 뭐 이런 거 홈런이 난다. 3란타 치는 거 뭐 그런 거에 다 묶이는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뭐 3승 할 때 상대 포수는 누굴까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이제 묻히다 아버님한테 하나가 몇 연패한 거 그 얘기. 저 하나가 좀 힘들었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저는 주변에 페이스 젊은 친구들이 SNS로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원에서 이제 허준영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유세를 보고 같이 사진을 찍고 올라오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조차 싹 사라지는 그런 것조차 싹 사라졌어요. 관심사 자체가 아예 멀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한 거는 좀 있나요? 예, 여론조사가 이제 4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2일부터 14일, 16일, 19일 쭉쭉쭉 올라가는데 2일과 14일 조원 CNC에서 조사했던 거는 허준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내 혹은 한 4에서 5% 내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6에서 17일, 19일 그리고 이제 어제죠. SBS 뉴스에서 나온 거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허준영 후보를 51.2 대 27.9%로 압도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론조사가 많이 해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앞서는 것도 일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대체로 있었죠. 여론조사가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한 15% 그쵸. 이상 20%.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 선거는 뭐 누가 나오는지도 사실 관심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 해당 지역의 그렇죠. 국민들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세 곳은 지지율 추체라든지 뭐 여론조사 결과의 득표율 예상 득표율들이 아마 좀 공고하게 굳혀져가는 건 아닌가 그런 거의 생각을 뭐 하게 지금 됩니다. 대세론을 굳혀가는 것 같아요. 뭐 노원동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세론, 그다음에 부산 영도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세론, 그다음에 충남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이완구 대세론을 굳혀가는 가운데 세 군데 중에서 근데 누가 제일 그 대세가 확정이 유양구 후보가 67.1%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10% 완전히 거긴 압도고 그렇죠? 거긴 뭐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뭐 요즘 그래도 그나마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노원병이잖아요. 맞아요. 그 노원병 같은 경우는 몇몇 조사기관에서는 근접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것도 있어요. 새누리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혹시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자체의 인구가 적으니까 또 여론조사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이내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전화를 거느냐 혹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있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그 16에서 17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이제 분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20대랑 30대가 한 50%에서 60% 정도로 많았고요. 그럼 우리가 미뤄 짐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지지할 것이다. 직업군으로 봤을 때도 학생 65%, 사무직 54%로 젊으신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허준영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것에 비해 학생이나 아마 이렇게
그 사무직하는 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 높지는 않나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뭐 대체적으로 높고 사실 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또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세대가 높을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네. 젊은 친구도 뭐 20대, 30대가 창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5, 60대가 더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어젠가요?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도 안철수 대세론을 얘기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민주당은 후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대요? 부산이나 관심을 좀 갖지. 근데 이 안철수 대세론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투표율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재보선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다라고 보고요. 그 재보선 투표가 평균 한 30% 정도 나온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렇지, 30에서 35%가 역대 제일 높게 나온 게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였었죠. 12.7 재보선 선거에서 45.7%가 역대 최고의 재보궐선거 투표율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투표율이 낮다고 하고 뭐 투표율이 사실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 20, 30대 투표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네. 근데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예전에부터 총선 때부터 조금씩 바뀌었어요. 총선 때부터. 그러니까 재보선이라고 할지라도 투표 자체의 20, 30대 투표율이 점점 더 이렇게 정치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요번에 아시다시피 오늘하고 내일 있는 그 사전투표제의 네. 변수가 조금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부재자 투표가 평균 2%였는데 네. 오늘까지 오늘만 해도 이제 노원, 부산영도, 충남, 부여, 청양 모두 다 2%를 넘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틀 동안에 약 한 4에서 5% 정도의 투표율이 증가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전 투표율은 아무래도 그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 당일날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미리 가서 하는 건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냄새 안 나니까. 냄새 난다 이렇게 기분이 안 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벚꽃향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추이도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벌려왔고 사전투표에 대한 20, 30대 투표율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전투표제가 사실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시킨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까 긍정적인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수 씨가 얘기한 대로 오늘만 해도 벌써 2%를 넘어섰다고 네. 하고 또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상되기로는 투표율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내일 비 온다 비가 그래요. 온다 내일 그러거든요. 또 비 온다 그거는 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있을까요? 비가 오게 되면 예상했던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어야죠. 뭘 나갑니까? 날씨 내일 또 춥대요.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뭐 그러는데. 4월 20날 추워봤자지 뭐 자기가. 요즘 좀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아니 난리도 뭐 아니죠. 4월 안에 눈 오는 경우도 있고 예. 하긴 하는데 근데 젊은 친구들이 빈대떡 부쳐 먹고 집에 있나요? 비 오면? 어차피 엄마, 나가 놀죠. 어차피 나가서 놀지 엄마 않나요? 아빠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부치면 한 잔 먹고 놀러 가면은 좋죠. 그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야 오늘 비 오니까 빈대떡 부쳐 먹자 이렇게 딱 근데 빈대떡 어머니 부치면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애들이 벌써 토요일 날 나가지 않나요? 비 오는데 어딜 나갑니까? 아이언맨 3 개봉하는 날짜가 25일입니다. 토요일이잖아요. 네. 25일인가요? 네. 투표 끝나고구나. 네. 투표 끝나는 주 토요일. 25일이? 아니 4월 그러니까 24일이 투표- 수요일 날인데 25일이 네. 목요일 아니에요? 목요일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는 게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또 관심이 되긴 하는데요. 요즘 또 안보 이슈가 또 불거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때 되면 네. 선거의 이슈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안보가 터지면 그 선거 이슈로 통합이 돼요. 흡수가 네. 돼요.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이번에는 선거라는 이슈가 따로 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스턴 폭탄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한미 우호 관계가 뭐 어쩌느니 뭐 국제 테러는 어쩌느니 해서 선거로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뚝 떨어져 있고 이제 뭐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냥 선거랑 별개에다가 다른 이슈들이 더 선거를 잡아먹으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선거가 자체가 별로 이제 뭐 빅 이슈가 없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쪽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을 걸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뭐 현수막 문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허준영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그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115조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 이 부분하고 67조에 각 동마다 한 매 이상의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 이제 더 많은 현수막이 걸린 부분. 갑자기 뭐 한 몇백 개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30개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30개가 몇백 개. 90조에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현수막 네. 같은 거를 거는 것도 위반이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264조랑 265조를 위반해서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허준영 후보 쪽에서 고소를 했지, 고발을 했죠. 그렇죠. 네. 예. 그 플랜카드 내용을 보면 사실 누가 봐도 안철수 후보를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온 현수막 뒤편에 안철수 캠프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자기네 캠프랑 상관없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캠프 이름을 도용했다고 그 사람을 고발을 하든가 리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 당신네들이 우리 쪽한테 악성적으로 해를 끼쳤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우리랑 상관없다라고만 얘기해 주니까 단물을 쏙 빼먹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꼼수를 하는 사람이죠. 자꾸 그러니까. 하는데 꼼수를 하시는 꼼수맨이라니까. 모습은 좀 모양새가 좀 구태 정치 비슷한 모습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뭐 구태 정치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태 예전에도 그런 식의 꼼수를 정치인들은 치사해서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새 꼼수인 거죠. 새 꼼수? 그렇죠. 새 꼼수인 거죠. 새 정치가 아니라 새 꼼수인 거죠. 누가 그렇게 그 안철수 캠프 해가지고 뒤에다 요만하게 붙여가지고 하는 걸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신선한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새 꼼수인 거죠. 구태 정치는 아니에요. 꼼수도 신선한 게 있어요. 깜짝 김무성 후보 쉽게 말하면 안철수가 보는 국태 정치예요. 예. 김무성 후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하다못해 민주동합당의 그 김비호 후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수막은 각 선거 캠프에서 붙일 수 있는 게 동별 하나씩인데 지금 그렇죠. 동별 하나를 넘어서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붙인 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그냥 알아서 붙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지자들이 알아서 붙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를 근데 게다가 또 한 인쇄소나 이런 데다가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제보도 조금 트위터상에서 돌고 있어요. 트위터상의 얘기가 모든 게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지금 아무튼 이런 현수막 허준영 캠프 쪽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조사가 검찰과 선관위의 명백한 조사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새 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런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얘기 나온다는 것부터가 좀 본연에 맞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예.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새 정치가 아니라 새 꼼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집에 또 재밌는 게 있다면서요. 아 그거 네, 무슨 상계역에서 노들역까지 동북권과 서남권을 한 번에 연결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공약을 그게 세우고 정확하게 있다고. 뭐냐면 네. 안철수 후보가 그 4대 비전을 얘기하면서 네. 두 번째로 든 게 서울 동북권 노원구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 경제구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업지구도 확대하고 IT 미래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동북권 경전철 조기 착공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동북권의 그 노원구의 수건 사업이긴 한데 이 수건 사업이 이쪽 동북 지역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방학까지 하는 네. 건데 이걸 노들역까지 하겠다라고 공보에다가 떡하니 인쇄를 했었던 것이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노들역이 어딘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노들역이면 이제 이게 서울의 이 제 주먹이라고 보면 서울이 이렇게 딱 있다고 보면 그냥 노들역 옆 동네를 얘기해 주면 편할 것 같아요. 현충원이 있는 데입니다. 현충원. 그러니까는 서울의 강남권. 서남권. 그렇죠. 그다음에 서남권이죠. 상계동은 서울의 동북권. 그렇죠. 동북권과 서남권 갖다 다이렉트로 해저 터널을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달기입에서 박원순 시장 만났는데 그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을 이렇게 재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참 대단한 꼼수야. 그것도 보면. 서울시장이 돕지않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그건 서울시장이 서울- 돕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강남과 강북을 엮는 철도가 오는 건데 그럼 다리도 세워야 될 것이고 아니면 서울시장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연결되는 구가 몇 개인데 국토관리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건 대통령을 꿈꾸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대선 후보인지 착각을 하시는 공약이 지금 대선 후보급 공약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서울의 대선 동북권- 후보급 공약이죠. 서울의 그거죠. 동북권과 서남권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 꼼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 그 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울 그 노원이 그러니까. 노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노원을 위해서 발전하실 그런 생각하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표면에 내세우는 것이고 진짜 생각은 이제 대선을 위해서 다다음 단계에 있는 걸 생각하는 대선을 거죠. 위해서 이제 노원을 딛고 어딜 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글쎄 뭐 오타 단순 오타라고 처리하기는 너무나 큰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타라기보다는 이제 본연의 생각을 이제 주장하신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걸 오타라고, 그걸 죄송합니다. 오타였어라고 하고 본인의 꿈을 살짝 보여준 거지. 왜 하필이면 또 노들력하고 마들력하고 뭐 저만 하나 찍으면 님이 되고 남이 되고 그래서 왜 또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꼼수인 거야. 그러니까 글자 하나 바꿔가지고 살짝 나의 그 대통령급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갖다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거 오타를 바보다 빌려서 하면 이렇게 그럼 오타였어요라고 살짝 빼는. 이거 새로운 또 뉴꼼수.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쩜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간에 뭐 이런저런 해서 노원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아주. 근데 지금 노원은 계속해서 좀 빅선거구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자꾸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슈는 지금 허준영 후보 쪽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그 허준영 후보 측 캠프에 조금 오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오히려 이슈를 이렇게 전국 선거하고 판을 키워주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주고 언론에 집중을 받게 하는 게 허준영 후보 쪽에서는 허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허준영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세론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허준영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흠집내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슈를 자꾸 새정치의 그렇죠. 그 무의미함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렇죠.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거대한 그 이 공고한 벽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허준영 후보의 지역 일꾼론을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려면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이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 허준영 캠프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율 자체에 기대는 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떨어져서 조직력으로 승부하자는 기대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젊은 층이나 아니면 20, 30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허준영 후보의 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무너뜨리든 노이즈가 생기든 말이 나와서 동급의 이름이 올라와야 그때부터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로 가고 노원을 가고 큰 그림을 봐도 허준영 후보도 거기 따라가주거나 끌어내리던가 해서 같은 판위에 있어야지 게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반이고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사실 선거는 종반입니다. 네. 전체 선거 운동의 3분의 2가 이제 지나가는 셈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허준영 후보 측 캠프 쪽에서도 사실 전향적인 그 방법이 필요해요. 선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둘의 이제 카운터파츠가 동등하게 위치에 이르는 것이 추격자 2인자, 그러니까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우리가 동급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번 주말까지 새몰이를 아마 엄청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도 아마 허준영 후보 측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좀 동원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허준영 후보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세를 키운다면 나머지 3일 정도 남는 거죠. 수요일까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마 전격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는 공고하게 두 편의 카운터파츠에서 정말로 지역 일꾼론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법. 아니면 극악의 선택으로, 극악인지 차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혼탁하지만 그 뭐 상대방의 어떤 약점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두 가지 선택에서 기로회가 아마 캠프 쪽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허준영 캠프 쪽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허준영 캠프 쪽의 이러한 선거 전략이 국민들에게 안철수 후보의 그 허한, 잘못된 이미지화된 그 새정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좀 조금 약간 오판이 있는 선거 전략인지 한번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 캠프 사람만이 알고 캠프에서 선택할 문제지
뭐 저희 같은 국민들은 이제 지켜보고 관전하는 수준인 거거든요. 관전하면서 네. 내기하는 거죠.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조용한 옛날에 그 이재호 국회의원이 했던 것처럼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조직력을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돌을 던져서 대세론을 깰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럼 허준영 후보 쪽에 그 선거 캠프 관계자를 한번 전화를 연결해서 후보 쪽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전화번호도 아세요? 예, 하나 받아보고 이 전화기 왜 있어요. 있나 했네 나는 오늘 뜬금없이. 근데 누구한테 연결하시는 거예요? 허준영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대본부 총괄 본부장님이십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네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 없다 유경희 위원장입니다. 이종은 선대본부 총괄 본부장님이시죠? 네네. 아,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예, 오늘 벌써 이제 선거일 이제 5일 남았어요. 오늘 다 가니까 이제 4일 남았는데요. 보통 몇 시부터 공식 스케줄 시작하세요? 6시부터 시작하고요. 네.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5시 반부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1분 1초가 아까우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월 19일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날인데요. 우리 네. 허 후보님께서는 사전투표 전략으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요. 네. 통합 선거인 명부에 의한 선거일 전 투표가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 선거에 비해 재보선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네. 이번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변수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투표율에 따라서 각 후보들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만은 네. 이번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예, 그 이번 노원병 선거에서 허준영 후보님의 선거 주요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대 현안은 우리 노원구의 지하철 차량 기지와 옐로 시험장을 도리시하는 것입니다. 네. 치면은 우리 집권 여당이 뒷받침하고 네. 한국교통공사 사장과 경찰청장으로 경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저기 허준영 후보님 또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세비를 지역구를 위해서 반납하시겠다는 공약도 내거셨지요? 네네. 예.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체감 온도는 어떠신가요? 지역 주민은 이런 공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가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허준영 후보가 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자신의 국회의원 세비를 네. 전국 활동 주민을 위해서 네. 하시겠다고 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좀 트위터상이라든지 언론상으로도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철수 후보를 또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17일 한겨울 저녁에 우리 안철수 후보를 연관시키는 멘토나 최정치라는 단어가 포함된 네. 투표 동료 현수막이 약 한 30여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법 선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후보 측은 투표 동료를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네. 했지만은 저희 입장은 명의만 필요했을 뿐이고 네. 안후보 측의 조직적 불법 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허준영 후보님이 앞서는 것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네. 노원구 체감 온도는 선거운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조사 방법에 따라 네. 결과가 똑같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허준영 후보가 높게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 일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아서. 예, 오늘 빼면 이제 선거가 4일 남았는데요. 우리 허준영 캠프 쪽에 각오랄까 남은 기간 어떻게 선거운동 하실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준영 후보는 19대 총선 낙선 이후에도 상계동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고민을 서로 나누며 함께 해결책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허준영 후보는 그리고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참된 봉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허준영 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허준영 후보는 상계동 주민을 위해 지금부터 자기 삶을 마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저 이종훈 선대본부 총괄본부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준영 후보 캠프에 이종훈 선대본부 총괄본부장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예, 허준영 후보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말씀하시면서도 들었지만 특별하게 뭐 전략 바꿀 거 없이 묵묵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캠프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지금 박빙의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느끼는 체감 온도가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후보나 선거 캠프 쪽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 쪽에서는 이제 거의 박빙이거나 또는 좀 어떻게 볼 때는 우세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허준영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묵묵하게 지역 현안 하나하나 챙기면서 봉사하고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더 앞단 걸로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하신다면 몇 시부터 일어나신다는 얘기예요? 잠 안 잡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그래요? 거의 잠이 안 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 본인한테도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요. 잠도 안 오고요. 다리도 안 아프고요. 진짜요? 네. 선거 치러보셨으니까 그때도 진짜 정말 네, 정말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 13일 동안에 거의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옵니다. 뭐 잠을 한 2-3시간 자고 쪽잠 자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그 후보 체력을 수행원들이 못 따라와요. 보통 이제 총선 후보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수행하시는 분들은 30-4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60대 후보 체력을 30-40대 수행자들이 못 따라와요. 그 건강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6시 그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보통 6시 정도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인사로 첫 스타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출근 인사를 보통 한 6시 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상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이 거의 배드타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6시 반 정도 뭐 빠를 때는 6시에 나가서 이제 출퇴근 인사하고요. 출근 인사하고 또 저녁에 또 퇴근 인사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지역 근처에 상가 같은 경우 계속 돌고 뭐 이렇게 정치인 되시죠.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8시인데. 아까 우리 이종훈 선대본부장님이 잠깐 하신 것처럼 정말 정치를 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참 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그 어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선출직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선거운동이 하심을 다지는 운동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만약에 선출직 4년 동안의 기간이 없다면 정말 아주 오만방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서 하심을 다지고 정말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노원구 상계동 노원병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단순히 여기를 딛고 뭐 어디로 갈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지역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묵묵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경험과 그런 입법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노원 구민들께서 잘 보시고 이번에 투표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서 시작 인사도 못했는데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본문부터. 저는 오늘 유경희 위원장님이 그 선거를 치르시면서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다시 뵈고요. 정말 그렇게 안 뵀어요. 되게 그냥 아줌마 같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꼈고 또 하나는 오늘 날짜로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셔야 된다라는
아이스크림은 제가 일단 1차로는 졌습니다. 생각이 한 이틀 지나면 제가 이기는 거죠. 아니 여기는 만두니까 네. 24일까지 가야지. 네, 근데 우리 30대 인사하죠. 네, 저도 이제 위원장님 늘 이렇게 편하게 가까이서 뵀는데 원래 이제 그렇게 큰 대업을 수행하시던 분이란 걸 아니, 세상 갑자기 깨달을 왜 때마다 갑자기 노원병 선거 얘기하다가 제 선거를 정치인이었잖아요. 바빴잖아요. 정치인이었던 네. 거야. 아니 아직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우고 새로 또 많이 느낀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그 4년 동안, 앞으로 이제 3년이죠. 3년 동안 정말 노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요. 예,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서준영 후보, 또 안철수 후보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김지선 후보한테는 화이팅 하는 소리를 안 해? 김지선 후보한테는 왜? 파전 아니야 거의? 김지선 후보도 그래도 속상하잖아. 그래도 그럼 저 김지선 안 후보님, 좋아하실 거예요. 정태훈 후보님, 그 다음에 나기환 후보님도 그 계시더라고요. 나기현 후보님 난그 사람 나 얼마 전에 나기환 후보 명함 받았어. 선거. 진짜요? 어.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명함을 어디서 받았냐면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받았어요. 거기 와서 선거운동 하시대. 난 이해가 안 갔어. 그 안철수 후보님을 능가하는 거 아니야? 의정부에서 선거운동하는 걸 떠나서 강을 건너오시네. 아니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선거운동 하시더라고. 그 명함 나눠주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서 명함을 나눠주시지? 다음에는 그 나 후보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 너무 궁금하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